관광지로 유명한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타야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납치한 직후에 한국에 전화를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1억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화를 건 일당 중 한 명 이미 긴급 체포됐는데요. 자, 일단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 시작이 된 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알게 됐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가 아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는 이 아들 A씨가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서 피해를 입혔으니까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 빗, 그러니까 우리 돈 1억 1,200만 원을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면서 이 태국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네. 마약을 버렸다니. 어머니가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사관에 공조 요청을 받고 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2일에 이 방콕의 후아이쾅의 한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담을 입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자, 저거예요. 네, 지금 흰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이거든요. 지금 허리춤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 보이죠? 지난 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성 2명이 흰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를 이렇게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야, 저 영상 보면 뭐 좀 아는 사이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뭔가 저 남성이 크게 저항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만 가지고는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자, 어찌됐든 차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파타야로 갔다고 합니다. 어. 지금 저 피해자를 저렇게 허리를 감싸 안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트럭으로 갈아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저수지 인근에 숙소를 잡았고요. 저수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3일 날 오후에 3시 10분쯤에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2명이 인근의 가게에서 드럼통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드럼통이 200리터니까 굉장히 크죠.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밤 9시쯤에는 트럭에 검은색 천을 덮고 나서 숙소를 빠져나갔다 합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고요. 저수지 근처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다시 숙소로 왔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호수에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심 3m 지점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아까 드럼통 샀다고 그랬죠? 예. 그 통을 발견을 했습니다. 200리터짜리 그렇습니다. 드럼통. 네, 저 통이고요. 저 안에 뜯어보니까 시멘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해자 시신이 유기가 돼 있었습니다. 야, 지금 그 태국 현지에 그 방송된 화면인데요. 경찰들이 저수지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200리터짜리 큰 드럼통에 시멘트와 시신이 채워져. 야, 참. 자, 그런데 드럼통에 시멘트를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저수지 속에다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일단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들의 목적 단 하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하는 그 과정에서 시신을 완전히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 안에 집어넣고 시멘트를 거기에 같이 혼합을 해서 물에 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추구하는 그 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피해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 전화를 하는 게 7일인데 드럼통은 언제 샀느냐? 그거보다 나흘 전인 3일 오후에 드럼통을 산 겁니다. 드럼통 미리 사놓고 나흘 뒤에 부모한테 협박 전화? 그럼 이 얘기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협박을 한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살해를 한 뒤에 부모한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저런 경우에 마약하고 관계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 외국에서 납치하게 되면 보통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매매 이런 사기 이런 건에 가지고 관계가 됐으니까 돈을 붙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예. 그럼 가족들이 어쩔 수 없어 돈을 보내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태국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피해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된 범죄가 뭐냐면 2020년부터 태국에 무려 8번이나 출입국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태국에 대한 지리감이라든지 아니면 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 준비했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가족한테 거짓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개연성이 상당히 큰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살해했는지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당 가운데 한 명은 이미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 잡았느냐? 검거된 장소가 정말 뜻밖입니다. 태국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정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일당 중 한 명인 20대 남성을 정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이 남성이 자택이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9일 태국에서 출국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경찰이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소재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것인데요. 예. 결국 이 전북 정읍에서 이제 귀가하는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체포 당시 별다른 정황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명 중 이제 한 명만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재 출국 기록이 전혀 없어서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 추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범행 직후에 한 명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해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하고 가족들에게는 몸값을 요구했다. 그런데요, 이 같은 범행 수법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납치한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필리핀에서 관광객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했던 사건입니다. 영화 그 범죄도시 2의 저 장면인데요. 저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 저게 어떤 사건이었죠? 이 지금 그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가지고 가족들 상대로 협박하고 결국은 살해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여러 번 방송이 돼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고요. 저 때도 이제 3인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을 했냐면은 여행 오는 한국인 필리핀 관광객들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주겠다, 뭐 좋은 데를 데려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을 유인을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에 그 차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장면들이 아마 저런 사건에서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관계 데려가서 주로 이제 혼자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맞습니다. 했다고요? 혼자 온 남성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던 그 홍모 씨 피해자 살인 사건인데요. 예. 3일째 되던 날, 여행 3일째 되던 날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 피해자 홍모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다 걸렸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구금되게 생겼으니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달라. 예.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놀래잖아요. 예,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붙였다고 합니다. 돈을 붙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해결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홍모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연락이 끊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아들의 홍모 씨의 행방을 묻는 어머니한테 일당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안하지만 죽었다. 그러면서 뼈라도 찾아가라. 뭐라고요? 뼈라도 찾아가라.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수습해 가라라고 하면서 이 지금 1,000만 원을 또 요구를 해서 달러로 준비하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혼자 필리핀 여행 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한테 꾀임에 빠져가지고 성매매 하다가 걸렸으니까 지금 경찰관 오고 뭐 온갖 그 장치를 다 만들어 놨겠죠. 사람 속이는 장치를. 그래서 1,000만 원 보냈더니 미안하다, 아들 죽었다. 뼈라도 찾아가라고요. 야, 이거 아들 저기 외국 여행 간만에 나갔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가 어떤 심정일까요?
이 국제범죄 수사를 하셨던 김은배 팀장님, 이 사건과 아까 그 태국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에 필리핀 사건 잔인한 사건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살인, 납치, 그다음에 강도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보면 2024년 이 사건은 사실은 2012년 그 사건을 좀 뭐라 그럴까 모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범죄의 연관성은 뭐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해한 뒤에 그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 예. 납치 몸값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2012년도에 필리핀 사건은 이 2024년 태국 파타야 사건 범인들이 그거를 좀 모방해서 범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피해자를 이제 검거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혼자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